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가? 손정순 시와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내란에 동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0%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 놀랐지만 선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시작된 내란은 6개월을 끌면서 결국 진압됐다. 아직도 정부와 권력기관 내에 내란 세력이 잔존해 있지만 해 뜨면 흩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총리와 후속장 차관이 임명되고 공공기관장이 자기 자리를 찾아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가 본격 구성 운영되면 결국은 내란 숙의 윤석열과 함께 현실의 법정, 나아가 역사의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란과 함께 진행된 빛의 혁명 그리고 탄핵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21대 대통령 선거는 내란 종식 청산과 무너진 절차적 민주주의 질서 회복이 주요 쟁점이 된 선거였다. 내란 세력 심판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구도이자 의제였던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새벽 시간 후보 교체 등 자충수를 거듭하며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 선거의 모든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게끔 하였다. 그 결과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은 유권자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후보들의 동향을 전하는 뉴스에서 간간히 소개되었을 뿐이다. 필자는 노동문제 연구자이기에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을 살펴보았다. 아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중 노동부문 공약이다.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향후 5년간 노동부문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같이 살펴보자는 의미이다. 목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 이행 방법: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명문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산업업종 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 모델 구축 추진.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임기 역할 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주 4.5일 도입 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 소방 재난 담당 공무원 위험금 무수당 인상.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된 공약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노동부문 공약 또한 일부 세부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다. 필자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공약을 보고 느낀 첫 인상은 왜 이렇게 빈약할까 였다. 물론 공약이 방대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공약집에 단 한 페이지 분량에 담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주 4.5일제 공약이다.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를 넘어서 취업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칭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자영자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있다. 배달라이더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의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자영자까지 포괄하겠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공약이다.
주 4.5일제 또한 여전히 OECD 평균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공약이다. 2025년 지금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는 심야에 불 켜진 사무실을 의미하는 오징어 배가 여전히 둥둥 떠다니고 있다. 산업업종 지역 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그리고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등은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대변 활성화와 미조직된 중소형 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정말 중요한 정책이자 입법 과제이다. 근로기준법 상시 5인 미만 적용 확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듯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최저 노동 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한 헌법 11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또한 매년 8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한국 노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일터 기본법 제정처럼 이번 21대 대선에서 새롭게 내세운 공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선 공약은 작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약이었다. 물론 1년 사이에 총선 공약을 크게 수정해야 할 만큼 한국 노동사회에 주요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기에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노동 공약은 아직도 아니 향후에도 한국 사회 노동자를 위한 유의미한 정책 방향이다. 필자는 21대 대선에서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중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비정규 노동 전반을 다루는 공약이 없다는 점이다. 일터 기본법 제정처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 여성 차별 없는 일터 마련도 넓은 범위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한국 사회 900만 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 전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공약지 버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향후 5년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 중 비정규 노동 전반에 대한 노동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이번 21대 대선이 처음이다. 공약집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정규 노동 문제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2, 3조 개정, 산업업종 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정책도 넓은 범위에서는 중소형 세사업장의 비정규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한국 사회 노동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제도 시스템과 관행 속에서 정부가 비정규 노동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의지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정책 전반의 방향타를 규정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정책 공약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는 공식 통계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짱깨 외노자 불체자라는 차별적 비하 표현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노동자가 하지 않으려는 3D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위반했기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었을 뿐이며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때려도 되고 임금체불을 해도 되거나 퇴직금을 안 주고 억류 추방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들을 수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를 한국에 데려온 것은 노동력이 부족한 한국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한국 경제는 곧바로 셧다운 된다는 점이다. 1990년대 노동자 지위를 부정하는 산업연수생제로 시작한 한국 이주노동 정책은 참여정부 시기인 노무현 정부 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한 단계 도약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 욕하고 때리는 사장님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을 일삼는 한국인 관리자를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피하기 위해, 4평짜리 방에 8명이 숙식하는 기숙사를 피하기 위해, 연장에 특근을 하지만 기숙사비와 식비를 제하면 2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이직 전직이 거의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 문제를 집약하고 있다. 인종주의적 극우 혐오 표현이 인터넷을 박차고 나와 거리를 메우고 있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책적 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용허가제를 공약하고 도입했던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이다. 필자가 이전 글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는 홉스봄의 말이었다. 한국 사회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틀마저 총칼로 깨부수려는 내란 시도를 이번 대선을 통해 극복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는 과제가 있다. 총칼로 부술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노동의 사회 경제적 이해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국 정당 정치, 정치체계의 문제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노동의 이해가 정치적 제도 틀 안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필자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선에서 노동공약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노동의 이해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집약한 것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 산술적 계산을 하더라도 노동공약은 여러 부문 영역별 공약 중 하나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2200만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공약이기 때문이다. 가구 성원을 포함하면 선거 유권자의 2, 3가 노동공약에 영향을 받는다. 이제 막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로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향후 공약 이행 과정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리라 믿는다. 국회에서 취임식 직후 국회 청소노동자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감동적인 모습이 향후 5년간 노동정책 분야에서 재현되리라 믿는다. 노동 감수성이 충만한 대통령의 모습 말이다.